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리버풀전에 이어 아스널전까지 토트넘이 아주 중요한 두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그 21호 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5월 13일 새벽 아스널과 연기된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4위 자리를 추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날 두 골을 넣은 케인 선수와 더불어 21호 골, 페널티킥 유도, 상대 선수 퇴장, 그리고 코너킥으로 케인 선수의 골에 기점 역할까지 한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를 극찬하고 있는데요. 현지 중계방송과 현지 매체, 그리고 전세계 외신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찬사를 쏟아내며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득점왕 역시 살라를 제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스널전 이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널과 홈경기 3대0으로 완승 거뒀습니다. 전반 22분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해리 케인 선수가 성공시켰고 전반 37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벤탄쿠르가 헤더로 넘겨주고 케인이 마무리하면서 2대0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2분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0 쐐기를 박았는데요. 이날 경기 킹 오브 더 매치 프리미어리그 공식 경기 최우수 선수는 해리 케인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51.2%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날 말씀드린 대로 3골에 모두 관여했던 손흥민 선수 역시 38.3%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케인 선수가 이날 중요했던 전반전에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앞설 수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21호 골을 기록하면서 에스턴 빌라와의 연기된 경기에서 침묵한 살라 선수와의 득점 차이를 한 골로 좁히며 이제 정말로 두 경기씩 남겨놓은 두 팀의 같은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유리하다. 살라 같은 경우에는 FA컵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남은 두 경기 전력을 쏟기보다는 로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남은 두 경기 리그의 일정보다는 말씀드린 그 두 결승전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리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토트넘의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추월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이날 경기 승리로 승점 65점이 되면서 아스널과의 차이가 1점으로 좁혀졌고요. 남은 두 경기 속에 아스널이 한 번만 비겨도 토트넘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통계 매체 폰몹의 기록에 따르면 토트넘이 내용상으로도 이길만한 경기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무려 16개의 슈팅을 때렸고 아스널은 슈팅이 그 절반에 불과한 8번에 불과했고요. 그 중에서도 빅찬스는 토트넘이 5개나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3개의 빅찬스를 놓칠 정도로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겼지만 5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는 것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아스널은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득점이 될 만한 기회는 없었다. 기대 득점값이 2.90골 대 0.57골, 3대0이 합당한 내용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 2분에 넣었던 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기회는 아니었어요. 득점이 될 확률이 17%에 불과한 기대 득점값 0.17골의 상황에서 역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손흥민 선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매체 폰몹의 평점을 보면 아무래도 2골을 넣은 부분들에 있어서 케인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평점 9.0점으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혔고요. 손흥민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8.4점을 받았는데 통계 기록상으로는 또 이른 시간 후반 27분에 체력 안배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평점을 더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 된 것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에게 8.8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에게 7.9점, 역시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72분 동안 팀에서 한 골을 넣었고 슈팅 2번 중에 하나는 이제 유효슈팅이고 골이 됐고 하나는 좀 빗나가는 상황이 됐고요. 이날 페널티킥 하나 얻어냈고 빅찬 스미스 그 빗나간 슈팅이 하나 좀 아쉽게 놓친 상황이 됐고요. 그래도 패스 성공률 89%, 19번의 패스 중에 17번이 성공하는, 2번밖에 미스가 안 나는 역시나 공격수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위협적인 패스, 키패스 4개를 기록했고요. 또 코너킥 2번, 크로스 코너킥이 이제 완벽하게 정확하게 100% 성공률을 보이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요. 아스널 선수들과 경합 상황 6번 중에 5번 이겼습니다. 거의 경합 승률 100%에 가까운 1대1 대결에서 지지 않은 손흥민 선수였고요. 5번이나 파울을 당하면서 또 상대의 퇴장까지 유도해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도 케인 선수에게 8.5점 주면서 스타맨으로 선정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8.2점으로 거의 근소한 차이였죠. 손흥민 선수 역시 MOM급 활약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의 인터넷판 페이지를 보면은
케인 선수가 2골을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사진을 헤드라인으로 뽑을 정도로 이날 손흥민 선수가 확실한 경기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실제로 BBC의 평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팬투표 결과 평균 평점 8.21점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를 BBC 라디오에서 해설한 전 토트넘 수비수 앨런 슈트는 손흥민은 때때로 아예 막을 수가 없는 때가 있는데 이날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기록한 득점수를 보면은 이전에 득점왕을 차지했던 케인, 살라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박스 안에서 뭐 건드릴 때마다 골이 된다, 완전히 불이 붙었다라면서 감각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에서 케인이나 살라 같은 선수를 제치고 우뚝 서길 바란다, 새로운 득점왕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타나길 바란다, 이런 기대감까지 표했습니다. 팬투표 평점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호이비에르가 이날 굉장히 잘했는데 4.22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긍할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8.21점으로 최고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수비라인에 다이어가 7.80점, 해리케인이 7.70점 등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평점에서는 해리케인 선수가 평점 9점으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데이비스, 로리스와 함께 8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의 평점입니다. 대부분 조금 고르고 좀 이해할 만한 객관적인 평점이 나오는 편인데요. 케인 선수가 10점 만점으로 최고점 받았고, 손흥민 선수도 9점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세세뇽, 호이비에르, 산체스도 8점, 나머지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로얄, 데이비스, 다이어, 로리스까지 7점, 모든 선발 출전 선수들이 7점 이상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스 7점, 박스 안을 지배하며 몇 차례 좋은 선방을 했다. 산체스 8점, 로메로 대신 투입돼서 조용하게도 훌륭했다. 절묘한 패스로 세 번째 골에 기여를 했다. 다이어 7점, 필요할 때 나서서 은케티아의 위협을 진압했다. 데이비스 7점, 지난 주말 리버풀전처럼 좋은 블로킹을 했다. 로얄 7점, 시즌 내내 실망스럽다가 리버풀 아스널전에 연이어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 벤탄쿠르 7점, 침착하게 중원을 질주했고 케인의 골을 헤더로 도왔다. 호이비에르 8점, 팀에 엄청난 에너지를 줬고 여러 차례 훌륭하게 공을 처리했다. 세세뇽 8점, 로얄처럼 윙백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대부분 사카를 능가했다. 클루셉스키 7점, 자신의 최고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아스널을 꾸준히 위협했고 페널티킥으로 이어진 크로스를 연결했다. 손흥민 9점, 페널티킥을 얻었고 홀딩을 퇴장시켰고 골까지 넣었다. 여러모로 주인공이었다. 케인 10점, 얼음처럼 차가운 페널티킥 득점 이후 경기력이 크게 좋아졌다. 북런던 더비 2득점으로 올 시즌 리그 15호 골을 넣었다. 산체스가 정말 이날 많은 걱정 속에서 로메로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선발로 나왔는데 안정적으로 경기를 해줬고요. 또 벤탄쿠르가 이전 경기, 최근 경기에 부진했는데 이날은 굉장히 좋은 차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 정말 왕성한 운동량과 또 공격 상태에서의 침착한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최고의 경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활약이었죠. 90미닛 그리고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날 아스널 수비진, 특히 손흥민 선수를 상대한 아스널 수비진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90미닛은 손흥민 선수에게 페널티킥 파울을 범한 세드릭 소아레스에게 평점 2점에 아주 혹평을 하면서 손흥민을 향해 바보 같은 파울을 했다고 했고요. 퇴장당한 로폴딩에겐 1점을 줬어요. 거의 빵점에 가까운 것이죠. 냉정을 잃고 아스널이 더비에서 발판을 잃게 만들었다. 손흥민을 향해서 이미 경고를 안고 있는 상황에 생각 없는 도전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소아레스에게 4점을 주면서 손흥민을 밀었던 장면이 약해 보이긴 했지만 불필요했던 것은 맞다라고 했고요. 로폴딩에겐 3점, 33분 만에 경고 2회로 퇴장당했는데 한 차례는 뭐 과하다고 항의를 했지만 손흥민이 그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홀딩이 전혀 막지 못했고 그래서 생긴 문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홀딩이 이날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자충수 본인이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전반 11분 만에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될 상황에서 경합하다가 넘어진 손흥민 선수의 옆구리를 가격했고 손흥민 선수가 따지는 상황이 나왔었고 1분 만에 또 한 번 둘이 엉켜 넘어졌는데 손흥민 선수를 던져서 내동댕이 치는 또 그런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전반 26분에 돌아서는 손흥민 선수를 노골적으로 잡아서 넘어뜨리면서 경고를 받았어요. 폴티언이 주심이 앞선 두 장면에서 봐줬었거든요. 구두 경고를 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장면은 확실한 유망한 기회였기 때문에 경고가 나왔고 그 이후 전반 33분에는 롱패스를 받고 또 한 번 돌아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가격해서 넘어뜨리면서 결국에 퇴장당하고 말았던 정말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해서 정신을 잃은, 정신줄을 놓는 그런 수비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21분에 클루셉스키의 크로스패스가 넘어왔을 때는 소아레스가 손흥민 선수를 또 팔꿈치로 가격하듯이 밀어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의 오른쪽 수비를 완전히 괴멸시켰다, 흔들어놨다, 통제할 수 없는 선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워낙 빅매치다 보니까 평소에는 평점을 바로바로 매기지 않던 매체들도 또 큰 매체들도 평점을 매겼는데요. 영국의 정론지인 일간지인 텔레그래프도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평점을 곧바로 소개하면서 무자비한 손흥민의 수비를 하던 롭홀딩이 나이브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느슨한 모습을 통해서 처벌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평점 세부 내용 살펴보면 해리케인 선수에게 9점, 손흥민 선수에게 9점 나란히 최고 평점을 줬어요. 둘 다 최고였다는 것이죠. 케인에 대해서는 북런던 더비 궁극의 골잡이라고 했습니다. 공런던 더비 통산 13호 골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최다 득점 기록을 늘렸고요. 페널티킥도 넣었고 헤딩골도 넣었고 또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더 대단했어요. 아스널이 제어하기에는 너무나 날카로웠고 너무나 영리했다. 홀딩을 흔들었고 본인의 전형적인 침착한 마무리로 후반전에 득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롭홀딩은 3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최근에는 수비를 잘했지만 이번 더비전에 이성을 잃었다. 손흥민에게 계속 파울을 했던 플레이는 설명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거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에는 33분에 퇴장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MBC 스포츠의 평점도 대동소이했는데요. 케인에게 9점으로 최고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도 살짝 작은 8.5점이었는데 교체된 부분들도 있고 케인이 결정적인 두 골을 넣었던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인에 대해서는 눈부신 플레이를 했다. 페널티킥을 잘 넣었고 헤더로도 득점했고 손흥민의 골 과정도 만들었다. 중거리 슈팅을 램스데일이 잘 막으면서 해스트릭이 아쉽게 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훌륭한 골을 넣었고 홀딩에게 파울을 당했고 그의 퇴장을 이끌었고 페널티킥도 얻었다. 말씀드린 이 모든 중요한 장면을 관여를 했고요. 아스널을 꾸준히 위협했고 무엇보다 이 평가가 대단합니다. 아스널이 손흥민을 막는 방법은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것뿐이었다. 파울이 아니면 손흥민을 막을 수 없었다. 뭐 그런 얘기죠. 공격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극찬입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입니다. 케인에게 9점으로 최고점 줬고요. 손흥민, 세세뇽,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산체스, 로리스까지 8점, 쿨루셉스키, 로얄, 데이비스, 다이어는 7점이었습니다. 몇몇 주목할 만한 평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체스 8점, 처음에는 초조해 보였지만 경기를 하면서 성장했고 공을 많이 점유했다. 케인을 향한 좋은 패스로 세 번째 골을 도왔다. 세세뇽 8점, 콘테 감독의 신뢰를 정당화하는 또 한 번의 성숙한 플레이를 보였다. 로얄과 손흥민에게 준 패스가 어시스트가 되지 못한 것은 불운했다. 벤탄쿠르 8점, 광란의 경기 속에서 토트넘 중원에서 침착하게 공을 터치하며 인상적으로 공을 활용했다. 손흥민의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패스로 케인의 두 번째 골을 도왔다. 호이비에르 8점, 아스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뛰어왔다. 초반에 두 차례 크로스가 무산되긴 했지만 세세뇽을 향한 멋진 패스를 포함해 후반전에 날카로운 패스로 만회했다. 손흥민 8점, 3골과 퇴장에 모두 관여했다. 훌륭한 폼을 유지하며 득점왕 경쟁에서 살라와의 차이가 한 골로 좁혀졌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까지 라고 하면서 올해의 선수까지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소 손흥민 선수에게 박한 평가를 하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마저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케인 9점, 케인의 기준에서는 조용한 한 달을 보냈지만 두 골을 넣으면서 마침내 그의 기량에 준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로얄에게 올린 크로스도 도움이 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벤탄쿠르 호이비에르의 중원 플레이 좋았고 또 세세뇽의 측면 플레이까지 사카와의 1대1 대결을 앞서는 그런 좋은 모습 보이면서 수비, 윙백, 중원, 공격까지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다 잘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완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분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보면은 이 산체스 선수의 과감하고 정확했던 날카로웠던 전진 패스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 전진 패스를 케인이 받았고 케인이 수비수들을 몰아놓은 상태에서 엉켜 넘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이 공을 포착해서 가마차기 슈팅으로 밀어넣었던 것이죠. 후반 14분 케인의 크로스 패스에 이은 로얄의 헤더 슈팅 램스데일이 막지 않았다면 또 한 골이 나올 뻔하기도 했었고요. 후반 18분에는 호이비에르도 이날 경기 점점 좋아지고 있는 패싱력을 자랑하면서 호이비에르의 패스, 세세뇽의 크로스, 손흥민의 마무리가 됐는데 공이 살짝 튀어오르면서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가 빅찬스 미스로 이어졌던 장면입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이날 평점을 매겼는데요. 많은 매체들이 손흥민 케인 선수에게 높은 평점을 주고 있는데 인디펜던트는 평소에도 좀 평점을 박하게 주는 편이에요. 산체스 5점에다가 로얄, 데이비스, 다이어, 로리스는 6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8점 고평가 받았고 케인 9점이었습니다.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도 7점을 준 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예요. 인디펜던트 입장에서는 기록까지 소개를 했는데 총 7번의 롱패스 중 4개를 성공했고 공을 영리하게 활용했다. 태클 3개, 가로채기 3개, 걷어내기 3개에다가 후반전에 세세뇽에게 좋은 스루 패스까지 공수 양면에 걸쳐서 대단했다 호이비에르 평가했고요. 벤탄쿠르도 공을 소유했을 때 깔끔한 플레이, 호이비에르, 다이어와 호흡도 좋았다. 그리고 케인의 헤더골을 도운 부분도 평가를 했고요. 클루세스키는 아스널 수비수들에게 대혼란을 일으킨 크로스 패스를 보내서 페널티킥 유도 상황을 만들었고 강하게 공을 운반했다며 다음 시즌에 진정한 스타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왼쪽 측면에서 폭동과 같은 활약으로 홀딩에게 악몽을 선사했다라고 정말 시적인 표현을 했고요. 3대0을 만든 영리한 마무리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빠르게 판단해야 가능했던 골이라면서 결코 쉽지 않은 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라를 제치고 득점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면서 여전히 살라가 22골로 앞서 있지만 지금 기세와 지금 경기력으로 본다면 손흥민이 살라를 제끼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케인 선수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을 쉽게 성공시켰고 코너킥의 헤더, 굉장히 경기를 지배하는 플레이를 보이면서 플레이메이킹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9번 역할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라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평가에서는 손흥민, 케인에게 나란히 최고점인 8점, 호이비에르까지 8점을 줬고요. 데이비스, 다이어도 8점을 주면서 모든 선수들에게 고르게 한 명이 잘했다기보다는 전체가 잘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다이어 같은 경우도 아스널이 이제 11명으로 뛸 때는 좋은 수비를 했다고 평가했고 데이비스는 초반부터 좋은 태클을 했다. 그의 방향으로는 거의 모든 공을 잘 처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전진 수비, 중요한 태클, 그리고 아스널 중원에 끊임없이 가시와 같은 존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방해했던 최고의 중원 활동량을 보였다고 평가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홀딩이 일찍부터 뒤에서 가격하면서 흥분했지만 계속 싸웠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두 번째 골로 이어진 코너킥도 찾고 후반 2분 직접 득점했다. 그리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아쉽게 교체가 됐지만 콘테 감독은 일요일에 번리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뺀 거다. 안배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케인은 페널티킥 득점으로 북런던 더비 득점을 이어갔는데 이 페널티킥 성공한 것도 램스데일의 방향을 완전히 속였고 두 번째 골도 넣었고 또 후반 초반 박스 침투를 통해서 손흥민의 골과정까지 기여했다라면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퍼스의 평가에서도 손흥민, 케인이 나란히 8점으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요. 두 선수에 대한 평가, 손흥민 선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전반전에 아스널 선수의 퇴장을 이끌었고 리그 21호 골로 살라에 한 골 뒤졌는데 안필드 원정과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한 골을 더 넣을 뻔하기도 했다라면서 득점왕 경쟁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인 선수에 대한 평가는 짧았어요. 사실은 페널티킥 득점 전까지는 좀 조용했거든요. 전반 20분 동안 거의 공을 터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넣었다면서 케인의 결정력과 해결 능력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아주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역전의 발판, 역전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아스널이 승점 1점 앞서 있긴 하지만 리그 2경기가 남았는데요. 오는 주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트넘이 먼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경기를 하고 앞서간 상태에서 아스널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됐어요. 5월 15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토트넘은 번리와 홈 경기를 치르고 아스널은 후반기 들어서 경기력이 아주 좋아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스널의 경기는 5월 17일 화요일 새벽 4시기 때문에 아스널의 휴식 시간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기세와 흐름이라면 아스널은 부상자가 많고 사기가 꺾였기 때문에 토트넘이 번리를 잡을 경우 아스널이 뉴캐슬과의 경기 비긴다면 토트넘이 4위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과연 토트넘 아스널을 제치고 4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을 탈환하고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 경쟁까지 뜨겁게 만들 수 있을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준TV 새로 개설된 채널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